써도 됩니다. 이 앞에다가 표지 앞에서 쓰세요. 우리가 시험장 가면 이렇게 시험지를 받게 되고, 시험지는 주로 읽거라는 거지, 그렇지? 읽기 능력을 보는 거야, 시험지는. 그렇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문제와 제시문이 있지, 그렇지? 여기다 쓸까? 문제와 제시문이 있어. 그래서 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친구들을 우리는 뽑겠다고, 논술이 시발점은 여기 이렇게 시험지를 읽어내는 능력이야.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우리는 요 읽은 것도 있지만 여기다 쓸까요? 연습지 쓰겠습니다. 연습지.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 연습지를 주는데 요거 이렇게 네모 쳐놓고 요거는 별표 쳐놓게, 실제로 합격생들이 공통점은 연습지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친구들이었어. 연습지를 활용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대부분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연습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이상한 걸 정리할 수 있어. 자, 연습은 첫 번째, 내가 읽은 내용을 어떻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표시할게요. 내가 읽은 거를 연습지에다 정리하셔야 돼. 읽은 거를 연습지에다 그냥 표시하고 바로 글 쓰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정말 많어. 알겠지? 대학에서 제일 싫은 거는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연습지에 주제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연습지만 쓰게 되면 어떻다? 사실적 내용만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안 돼. 따라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나의 뭐를 가져온다? 생각을 정확하게 불어 넣으셔야 돼. 자, 요거 별표 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은 걸 정리하시고 이 정리한 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한 300자 미만의 글쓰기도 나옵니다. 300자 글쓰기. 그러면 요거는 거의 정해졌지, 분량이. 자, 그러면 뭐야? 요거를 많이 써야 돼, 요걸 적게 써야 돼. 요걸 적게 써야 돼. 자, 반면에 천자 글쓰기 하는 대학이 있어. 한양대학 경우는 인문계열이 1200자 글쓰기야. 서강대 같은 800자에서 천자 글쓰기야. 그러면 아까 동국대보다는 뭐야? 자기 생각을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이걸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분량은 뭐로 정리한다? 이 자기 생각으로 분량을 조절한다라고 하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생각을 추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치? 근데 이 생각을 추가할 때 뭐에 대한 생각 추가야? 내가 정리한 것에 대한 생각 추가야. 그러면 이렇게 읽을 때 뭐야? 내 생각이 조금 날 수 있어. 아, 이거는 이런 뜻이네. 이건 이런 말이네. 이거를 옆에다가 알파해 놓고 시험지 옆에다가 좀 적어 놓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여기 최종적으로 쓸 때 훨씬 더 빨리 돼. 요거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아, 이거는 이런 뜻이네. 읽을 때마다 생각날 때 알파 표현을 좀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다 쓰겠습니다. 원고지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원고지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야? 이제 쓰기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아직도 우리 카페에 있는 김동노 연세대학교 입학처장 출제위원장 무려 5번인가 하신 분이야. 그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꼭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걸 보시면 돼. 쓰기는 최종 단계다. 평가 대상은 요 앞에 있는 거다. 그렇죠? 요걸 뭐라 했냐면 논리적 분석력. 요걸 뭐야? 창의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기 생각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읽기는 뭐와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와 뭘 읽어야 된다? 제시문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런데 봐봐. 이 페이지 상단 보세요. 거기는 읽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 독해력이라고 하는 놈과 두 번째 무슨 능력? 논증력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이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독해력의 본질은, 자, 형광펜 쭉 쳐놓으세요. 사실적 독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적 독해고, 자, 논증력은 뭐야? 추론적 독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읽기는 논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주제에 따라서 사실적인 뼈대만 정확하게 추려낼 수 있냐? 그럼 뼈대만 추려는 뭐야? 거기에 대한 자기 주관적 설명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게 여기 들어갈 내 생각들이란 말이야. 자, 주제에 따라서 읽어내는 능력. 또 두 번째는 뭐다? 읽은 걸 가지고 다른 제시문을 읽어내는 능력. 두 가지겠지, 그렇지? 주제에 따라서 읽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사실적 독해.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읽은 제시문의 주제에 따라서 또 다른 제시문을 읽어놓을 추론적 독해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따라서 문제에는 1번 반드시 뭐야? 주제를 제시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제 중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치잖아, 그렇지?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나한테 12시 넘어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틀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하고 물음표였어. 틀? 물음표였어.
그러니까 애가 좀 놀랬는지 한 바로 답장을 안 오고 5분 뒤에 동그라미 세모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세모? 이랬어. 약간 말에서 어감이 느껴졌는지 그날 답장은 더 이상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일요일 날 문자가 왔어. 거기 2페이지에 있는 개념도요 이러는 거야. 아 그거 내가 틀이란 말 한 적 있니 없니? 없죠. 동그라미 세모는 가시성을 높이는 거랬지, 그치? 다시 얘기할게. 동그라미 세모 쓰는 거는 가시성을 높이는 거고 다른 말하면 주제야, 주제. 따라서 줄거리 정리가 뭐야? 주제에 따른 정리야. 알겠지? 주제는 매 시험마다 바뀐댔지, 그치? 틀이란 것은 어떤 게라면 무조건 틀 어떤 원칙에 와서 쓰는 건데 틀이 아니야. 그냥 주제를 이렇게 해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제시문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앞에 있는 이걸 뭐란다 우리는 공통 주제라 합니다. 공통된 주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신문 기자가 여러분한테 무슨 수업 들었습니까? 논술 들었습니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이에요. 이게 정답이지, 그치? 근데 정말로 도움을 주려면 논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통된 주제다. 공통된 주제다. 일반 제시문에서도 공통된 주제를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되고, 새로 나온 또 뭐야? 영어 제시문도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되고, 도표도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되고, 수리 논술도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뭐를? 공통된 주제를. 이래야지만 서로 다른 글들이 뭐야? 통합이 되는 거라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주제를 줬으면 공통된 주제 다 표시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뭐다? 서로 다른 글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 이 공통된 주제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시는 거야.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게 뭐니? 역사 서술이었잖아. 기억납니까? 자, 제시문 가에서는 역사 서술이 나왔는데 제시문 나에서는 뭐야? 처음부터 역사 서술이 안 나오고 마르크스, 유물론, 변증법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역사 서술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야? 필요 없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문단 가니까 마르크스는 역사를 직접 안 썼대. 그쵸? 역사가를 통해서 썼대. 이렇게 나오잖아. 그 부분만 필요한 거라고. 이해됐니? 전체 줄거리 정리 아니야. 옆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쓸까? 주제 정리야. 주제 정리입니다. 논술은 주제를 파악하는 요 시험이야. 그래서 아직 이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 요 제시문 주제에 따라 읽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독해력이라고 하고 사실 독해지, 그치? 요게 어려울 수 있어. 왜 어렵냐면 수능 국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니? 줄거리 정리했단 말이야. 내용 정리했단 말이야. 거기선 내용 정리했는데 논술은 뭐야? 내용 정리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랬지, 그치? 논술은 무슨 정리야? 주제에 따른 정리야. 그치? 다시 그래서 이 페이지 상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제시문에 이 공통된 주제 파악돼 있죠, 그렇죠? 공통된 주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첫 전자는 여러분들이 공통된 주제를 찾았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요 핵심어 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핵심. 제시문에 있는 요 핵심어를 사실적으로 봤는지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있는 공통된 주제를 여기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뭐야? 표시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제시문에 동일하게 있으면 동일하게 쓰는 거고, 동일하게 없고 유사하게 쓰면 유사한 거라도 써야 돼. 그 유사한데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 치환해 보면 돼. 치환. 여기 있는 단어를 여기 있는 단어로 치환해서 말이 되면 잘 찾은 거야. 대체해 보면. 알겠죠? 자, 두 번째 뭐야? 공통된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뭘 찾아야 한다? 핵심어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사실적으로 찾는다면 이렇게 표시했지 뭐야? 그 문장에서 찾아야 된다. 다른 문장에서 찾지 마. 다른 문장에서 찾고 싶어도 뭐야? 그건 나의 주관적 표로 추가하시면 되는 거야. 다른 문장에 있는 거는. 알겠죠? 요 문장에서 정확하게 찾아주는 연습. 이걸 우리 뭐다? 사실 독해다. 사실 독해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 그리고 그 문장에서 요거지. 중요해 보여. 이게 중요해 보여. 저게 중요해 보여 하면 이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 독해라고. 알겠죠? 떠오르는 생각들은 옆에다가 나의 주관적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요게 1단계로 성공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논술 문제에서 주제를 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사실 독해를 하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무슨 독해가 있다 했어? 추론 독해가 있다 했습니다. 2번 추론 독해와 관련해서는 뭘 준다? 바탕.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문제 풀 거야. 바탕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바탕이라는 단어. 바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바탕은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분석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바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설명할 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놈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3대 네모. 여기 안에 무슨 말을 집어넣어야 돼? 빵다지 뽕당이죠? 그런데 기준을 줍니다. 1대 3일 때 요 안에 들어가는 말은
기준을 주니까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거 해설하시오. 그러면 뭐야? 아무 기준도 없는데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얘가 기준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놈 읽을 때도 어려워. 왜 어려워? 자, 할게요. 여기서 독해력이 있단 말이야. 독해력은 논증력이라고. 논증력이 있는데, 자, 봐봐. 여기도 엄연히 뭐가 있어? 스토리가 있지. 여기도 엄연히 스토리가 있지. 스토리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출제자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읽었으면 읽은 거 가지고 얘를 보라고 얘기한다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독해라 한다? 추론 독해라고 한다. 추론 독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요 핵심어, 앞에 있는 뭐야? 요 핵심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요 핵심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요 핵심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것대로만 요 성격이 다른 글을 꼭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 핵심어에 대응한 핵심어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 왜? 요게 이렇게 쭉 뭐가 된다? 통합이 돼야 돼.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사고력이 부족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친구를 상담을 했었는데, 자기가 사문 생률을 선택했대. 사문은 잘 나온대. 근데 생률이 잘 안 나온대. 사문은 몇 등급 나오냐니까 3등급 나온대. 생률은 몇 등급 나오면 3등급 나온대. 야, 이 새끼가 똑같잖아. 근데 사문 공부하기가 좀 편하대. 재밌대. 왜냐면 생률은 뭐야? 좀 추론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논술에서 얘를 가지고 얘를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생률도 이해되는 게 꽤 많을 거다. 알겠지?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비단 논술을 준비하지만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요 핵심어에 해당하는 핵심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이렇게 딱 가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니? 이게 다야. 그런데 봐봐, 이제 생각해봐. 이제 어려운 최고 난도의 문제들 볼게. 어려운 최고 난도의 문제 볼게. 요 주제와 요 독해 제시문의 줄거리가 또 있겠지. 줄거리가 비슷하면 독해가 잘 될까 안 될까? 얘 주제와 요 줄거리가 비슷하면 잘 되겠지. 옆에 써놓으세요. 이런 대학들이 있어. 이런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 주제와 줄거리가 비슷한 대학은 한국외대, 한양대가 좀 이래. 그리고 서강대도 좀 이래. 교과서에 출제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잘 봐. 이 주제와 줄거리가 달라. 그러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보인다고. 자, 줄거리는 전쟁 영화야. 주제는 어린이에 대한 관점이야. 그럼 전쟁 영화 줄거리 정리해야 돼? 어린이를 찾아야 돼? 어린이를 찾아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봐봐 또. 여기서 내가 찾은 이것과 얘가 유사하면 난이도는 낮아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예전에 풀었던 것 중에 판매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 빵 판매 기억납니까? 빵 판매? 우리 동네 빵집이 5개 있다. 근데 이런 빵집에서 이렇게 판다. 얘와 얘의 비슷하니까 쉬워진다고. 오케이? 그럼 어려웠던 건 뭐야?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역사 서술. 여기 보니까 뭐 마르크스 유물론이 나왔지. 처음부터 느낌이 어때요? 쫙 해지지, 그치? 이해되니? 자, 오늘도 이제 요거 하나 그대로 풀 거야. 자, 요 과정이 바로 뭐다? 읽고 정리하는 과정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자, 사실 독해에 대해서는 요약하시고 물을 수 있고, 요 놈에 대해서는 뭐니? 요것 가지고 얘를 연결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읽은 걸 가지고 정리하는 연습이 완벽하게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첫 교시 스타팅. 매주 3문제 풀지. 단어 컨텐츠